이번 시간에는 하천과 호수에서 나타나는 산소의 변동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천에서 산소의 변동, 호수도 유사한데 변동의 요인을 보면은 우선 산소가 증가하는 요인을 보면 reaer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기로부터 포기, 환경공학에서 쓰는 용어는 포기라는, 재포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재포기가 뭐냐면은 산소가 부족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은 대기로부터 산소가 공급이 돼서 이제 다시 증가하는 거죠. 특히 BOD가 높은 하수가 유입된 경우에 산소가 고갈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산소가 들어갑니다. 이때 산소가 들어가는 속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면은 유속이 빠르면은 더 빨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얕은 하천에는 더 빨리 들어가요. 또 바람이 많이 불면은 그것도 또 빨리 들어가고. 바람은 특히 호수에서 중요하죠. 호수에서 바람이 불면은 산소가 표면으로부터 빨리 들어가고 또 빨리 빠져나올 수도 있고. 또 산소가 증가하는 가장 큰 메커니즘으로 광합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포토신테시스. 페리파이톤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페리는 주변이란 뜻입니다. 주변. 파이톤은 원래 식물이란 뜻인데 원래 나온 용어의 근원이 뭐냐면 부착 조류라는 부착 식물 이런 뜻에서 나온 용어예요. 돌 표면에 붙어 사는 생물을 말하는데 광합성을 하는 조류가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페리파이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광합성하는 조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물론 거기에는 이제 박테리아, 원생 동물, 곰팡이 이런 것들도 막 섞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광합성을 하면은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증가 요인이 되는데 광도가 높고 광도가 일사량이 아주 강하고 또 유속이 적절할 때 이 광합성을 많이 합니다. 자, 유속이 왜 적절해야 되느냐? 유속이 어느 정도 있어야 페리파이톤의 이 영양염류 공급이 잘 됩니다. 유속이 느린 호수 같은 데서는 자기가 세포가 있는 주변에 영양분이 다 흡수가 돼가지고 고갈이 돼요. 그러니까 주변의 마이크로 레이어에 영양분이 다 고갈이 돼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적절하게 물이 흘러나가면은 자기 주변에 영양분이 고갈된 물을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영양분 공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유속이 어느 정도 적절해야 이 페리파이톤이 많이 살고 광합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산소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은 영양이 많아야 되죠. 물론 인 같은 영양소가 많고 유속이 약간 있는 곳, 전혀 없는 곳보다는 약간 있는 곳, 그리고 수심이 얕아서 빛이 바닥에 잘 도달하는 곳, 이런 곳에 많이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또 물론 바닥에 자갈이 모래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모래는 자꾸 구르기 때문에 이 부착조류가 붙어 살다가 다시 뒤집어지면은 죽는 거죠. 그래서 이탈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갈인 경우는 잘 붙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갈 바닥에서 이 페리파이톤 광합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감소하는 요인은 뭐냐면은 유기물의 분해입니다.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인데 산에서는 낙엽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낙엽이 잔뜩 쌓여서 산소를 소비하는 요인이 되고 도시 근처에서는 하수가 들어와서 하수의 유기물이 산소 소비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 보통은 하수가 어느 정도 정화가 된 다음에는 페리파이톤에 의한 레스피레이션, 페리파이톤은 돌 표면에 붙어 있는 조류, 박테리아 여러 생물들이 섞여 있다 그랬죠. 낮에는 광합성을 할 수가 있지만 밤에는 광합성을 못 하니까 페리파이톤에 들어가 있는 생물은 모두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소비하는 일만 하는 거죠. 또 수생 식물도 그렇습니다. 물속에 침수, 수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밤에는 호흡만 하고 또는 수생 식물이 이제 물 밖에 잎이 나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죽어서 쓰러져서 물속에서 분해되면 그때 또 산소를 소비하고
주로 이 페리파이톤이 야간에 산소를 소비하는 것이 굉장히 큰 하천의 산소 변동 요인이 됩니다. 자, 이것이 내가 안양천에서 측정한 산소의 변동 그래프 중에서 전형적으로 일주기 변동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주기 변동, 이렇게 보면은 이게 쭉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또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러죠. 언제 증가하느냐면 해가 뜬 후에 광합성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해가 뜬 후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쭉 증가하다가 이제 초저녁이 돼서 해가 진 다음에도 조금은 증가해요. 그건 왜냐하면은 이 명반응과 암반응에 약간의 그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건 빛이 없어진 다음에도 광합성이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가 진 후에도 약간 산소가 증가하다가 그다음에 밤 동안에 이제 주로 쭉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해가 뜨면은 또 올라가고 해지면은 또 내려가고 이런 변동을 보인다 하는 거죠. 이런 그 일주기 변동을 다이얼 베리에이션이라고 불러요. 다이얼 베리에이션. 하루 동안의 변동이다. 일주기 변동이다 하는 거죠. 다이얼 베리에이션 보면은 낮을 때는 한 3mg per 리터, 높을 때는 한 11mg per 리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여름인데 여름에 그 포화 농도가 얼마냐면은 한 8, 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과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9 정도에서. 그리고 밤에는 이제 그보다 훨씬 떨어지고 하루의 변동이 얼마냐면 8mg per 리터 정도까지 변동이 된다. 굉장히 큰 편입니다. 여러 하천을 비교를 해보면은 빈영양 하천에서는 이 변동이 작아요. 왜 그러냐면은 돌 표면에 부착조류가 아주 조금밖에 붙어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적으니까 낮에 광합성도 적게 하고 밤에 호흡도 적게 하고 그래서 밤낮의 변동이 별로 크질 않아요. 하루 중에 한 2mg per 리터 정도 변동했습니다. 그런데 부영양 하천, 서울의 우이천이라는 곳에 내가 그 산소 센서를 한번 넣고 측정을 한 적이 있는데 하루에 11mg 변동이 있더라고요. 11mg per 리터. 그 다음에 지촌천, 이건 화천에 있는 그런 하천인데 여기도 좀 작은 편이고, 북천은 그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그 원통 근처인데 한 6mg per 리터 정도 되고, 인북천이라고 하는 곳은 그 양구군 해안면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농경지에서 그 비료가 많이 유출되고 상당히 그래서 부영양한 하천이에요. 농업 비점 오염원 때문에. 여기 보면 하루에 한 10mg per 리터 정도, 서울의 우이천 같이 하수가 들어오는 하천과 유사하게 아주 큰 변동을 보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인북천에는 돌 표면에 페리파이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가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 하천의 일주기 변동, 전통적으로 이런 전형적으로 일주기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천에서 수질의 모니터링, 그러니까 산소의 변동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느냐면 센서를 넣고 고빈도로 측정합니다. 보통 10분에 한 번, 15분에 한 번 뭐 이런 정도로 측정을 해요. 그래야만 하루 중에 이런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 보여준 그 안양천의 산소 변동, 인북천의 산소 변동 이런 것들도 다 이 수질 센서를 이런 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보면 산소 센서가 달려 있고 이 안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산소를 계속 측정해서 자기가 저장을 해요. 이건 우리가 그 목감천이라는 안양천 지류에서 이제 조사를 했던 건데 위에다가 또 데이터 전송 장치를 붙여 놓으면은 여기서 측정한 데이터가 이게 전송이 돼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안양천에서 이제 이런 목감천인데 안양천의 지류 이렇게 달아놓기도 하고 또는 다리 교각에다가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달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한 거죠. 그런데 도시 하천에서 그 산소 농도의 아주 급격한 변동이 어떤 경우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비가 내리고 처음에 초기 강우 유출수가 나올 때 나타납니다.
그것을 이 비저모염원 분야, 수질 분야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first flush effect라고 불러요. first flush라는 말은 강우 초기에 하천 바닥이나 하수도 바닥 이런 데에 있던 그 오염물들이 일시에 씻겨져 나오는 거죠. 쓸려 나오는 현상. 그래서 수질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현상을 그 first flush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이 안양천에서 이 first flush 이펙트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비가 올 것을 이제 일기예보를 보고 미리 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비가 오기 전부터 샘플링을 했습니다. 이게 맑은 물이죠, 계속. 맑은 물이 샘플이 되다가 비가 온 직후에 갑자기 까만 물이 채취가 됐습니다. 까만 물이 채취가 되고 몇 시간 후에 이제 다시 서서히 이렇게 맑아지는 현상을 보이죠. 불과 이제 몇 시간 사이에 이렇게 수질이 급격하게 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이렇게 고빈도로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감지가 안 되는 거죠. 저빈도로 조사해서는 몇 시간 하루에 한 번씩 조사를 한다. 뭐 이러면은 이런 그 까만 물, first flush 이펙트가 다 지나간 다음에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는 그 센서를 이용하는 고빈도 조사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 도시 하천의 산소 변동을 고빈도 모니터링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또 안양천에서 이제 측정한 사례인데, 여기 보면 초록색 바가 강우량이에요.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고 이 아래쪽에 있는 그 그래프가 이제 산소인데,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거의 0에 가까운 시간이 하루 정도 이렇게 지나갔죠. 거의 0에 가까운 시간들이 몇 시간씩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여기 비가 그치고 나서 나중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우 초기에 산소가 완전히 고갈되고 탁도가 증가하고 새까만 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유물질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물고기에 아주 해를 줄 수 있는 부유물질이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 탁도가 증가하고 산소가 고갈되는 그런 그 사례가 나온다. 또 이것도 비가 내린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커브가 산소인데 산소 농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예요. 자, 그 다음에 하천에서 산소가 이렇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호수에서는 어떻게 변동하는가? 호수에서 이것은 영랑호라는 호수에서 그 센서를 달아놓고 측정한 겁니다. 영랑호는 속초에 있는 그 호수죠. 관광지로도 유명한 호수인데 그 인근 지역에서 하수가 좀 많이 유입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영량한 호수예요. 부영량한 호수인데 산소가 어떤 변동을 보이느냐면 낮에 증가하고 밤에 감소하고 낮에 증가하고 뭐 이런 변동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점선이 뭐냐면은 점선이 세츄레이션 레벨이에요. 세츄레이션 레벨. 이 호수에서 대체로 세츄레이션 레벨이 포화 농도가 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포화 농도가 한 8 정도 되는데 실제로 호수의 산소 농도는 한 12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의 뭐 150% 이 정도 과포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낮에는 광합성으로 이 과포화 현상이 일어나고 밤이 되면은 호흡으로 감소하고 이런 그 변동을 많이 보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은 앞서 부영량 하천과 빈영량 하천이 이 진폭이 달랐죠. 빈영량 하천에서는 진폭이 작았죠. 그와 같습니다. 호수에서도 빈영량호에서는 요 포화 농도 근처로 진폭이 작아요. 이렇게 일주기 변동이 폭이 작은데 부영량호에서는 이 과포화 이상으로 막 올라가면서 진폭이 커집니다. 낮에 광합성 많이 해서 올라가고 밤이면은 그 플랑크톤들이 호흡을 통해서 많이 산소를 소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 빈영량호에서는 변동이 폭이 작고 부영량호에서는 아주 변동이 폭이 크고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호수에서 예를 들어서 산소 농도를 측정한다, 표층의 산소 농도를 측정한다고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루 중에 변동이 이렇게 크니까
어느 한 시점에 측정한다. 낮에 측정했느냐, 아침에 측정했느냐, 오후에 측정했느냐. 아침에 측정하면 낮은 값이고 오후에 측정하면 아주 높은 값을 보입니다. 또 밤에 뚝 떨어지니까 새벽에 측정하면 제일 낮은 값을 보이죠. 그래서 하루 중에 어느 시각에 조사했느냐. 또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광합성을 많이 못하니까 이 낮아요. 또 맑은 날은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많이 올라가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변동이 매우 크다. 그래서 호수 표층의 산소 농도 또는 하천에서 산소 농도를 해석할 때는 이 하루의 일주기 변동 또는 일사량에 따른 광합성의 변화, 강우에 따른 퍼스트 플러시 이펙트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예, 오늘은 하천과 호수에서 나타나는 산소의 일주기 변동, 그 변동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